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심야버스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58세 남자 최성우 씨를 만나게 된 거죠. 3년 동안 죽어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그날 밤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허벅지를 스쳤을 때 온몸이 전율했거든요. 그것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심야버스 안에서 말이죠. 저는 장미영, 올해 54세입니다. 간호사로 20년을 일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서 간병인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3년 전 남편 병철이를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부산에 계신 친정어머니 문병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밤 11시 40분 부산 출발 서울행 심야버스였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항상 버스를 이용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도 많지 않았어요. 제 좌석은 14번 참가석이었어요. 콩물석에는 남자분 한 분이 앉으시더라고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체격이 정말 좋으셨어요. 어깨가 넓고 손이 큰 전형적인 남성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옷 위로도 탄탄한 근육이 느껴졌어요. 실례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 목소리가 낮고 자석적이었어요.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남자 목소리를 듣는 거였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버스 안에 앉으니 그분의 체취가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남성 특유의 그 냄새. 오랜만에 맡아보는 거라 더욱 강렬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냄새를 좋아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 그분이 짐을 정리하시면서 팔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3년 동안 남자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이렇게 반응하다니. 죄송합니다. 좁아서 그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왠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 이런 남성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혼자 밤길을 다니는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기사님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 김대수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운전해 주신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30분 정도 지나자 차 내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대부분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지만 옆에 앉은 그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안정된 숨소리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그분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유리창에 비친 그분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예점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커피를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커피 앞에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걸로 하실까요? 고민이시네요. 아, 네, 별로 커피를 안 마셔서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평소에 마시던 원두커피를 추천해드렸어요. 은은한 향이 좋고 쓰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제 추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거 고를 수 있겠네요. 계산할 때 제 것까지 함께 계산해 주셨어요.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이미 계산을 마치신 후였습니다.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요. 그 말을 하실 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에게서 이런 관심을 받아보는 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점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았는데 그분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으셨습니다.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장미영이라고 합니다. 최성우입니다. 부산에 볼 일이 있으셨나 봐요. 어머니 문병 다녀왔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자주 내려가야 해서요. 성우 씨는요? 딸 이사 도와주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편안했거든요. 말투도 부드럽고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미영 씨는 서울에서 무슨 일 하세요? 간병인 일 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는 일이에요. 성우 씨는요? 체육교사였는데 조기 퇴직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어요. 선생님이셨구나 싶어서 더 신뢰가 갔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인품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시나요? 가족은요?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미영 씨는요? 혼자 살아요. 남편을 3년 전에 잃었거든요. 그 말을 하자 성우 씨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를 4년 전에 보냈거든요.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되어서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조명이 꺼지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둠 속에서는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시겠죠. 정말 외로워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을 때가 가장 쓸쓸해요. 예전엔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먹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있을 땐 맛없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 맛있었는데 이제는 뭘 먹어도 싱거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대화를 누군가와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년 동안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영 씨 혹시 춥지 않으세요? 에어컨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호 씨가 본인이 가져온 담요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이 덮으시죠.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 괜찮습니다. 성호 씨가 쓰세요. 하지만 성호 씨가 자연스럽게 담요를 펼쳐서 우리 둘을 덮어주셨어요. 그 순간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따뜻하네요. 네, 정말 그래요. 담요를 함께 덮으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분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아 있었는데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담요 아래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성호 씨의 팔이 제 팔에 닿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내온 것처럼. 미영 씨 정말 힘들게 사셨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성호 씨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남자분이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둠 속에서 성호 씨 목소리가 더욱 깊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분 손이 천천히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피시면서요. 이래도 될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호 씨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거친 듯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성호 씨 손이 정말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미영 씨 손도 정말 부드러워요. 간호사셨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분이 제 손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손등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정말 조심스럽게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운명인가 봐요. 성호 씨 손길이 점점 더 위로 올라왔어요. 손목, 팔목, 그리고 팔뚝까지 천천히 어루만지시더라고요. 그 터치가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시죠?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네, 정말 좋아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어요. 죽어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성호 씨가 제 어깨까지 손을 올리시더니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셨어요. 간병인 일을 하다 보니 어깨가 많이 아픈데 그분 손길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는 거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매점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성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미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밖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저도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휴게소 박벤치에 앉았는데 성우 씨가 제 옆에 바짝 앉으시더라고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영 씨가 정말 좋아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상하게 끌려요. 저도 그래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성호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예뻐요.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성호 씨도 정말 멋있어요. 믿음직스러워 보이세요. 그분의 손길이 제 목덜미까지 내려왔어요. 간질간질하면서도 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 키스해도 될까요? 네, 저도 원해요. 그 순간 그분이 제게 키스를 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어요. 달콤하고 짜릿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런 기분 잊고 있었어요. 저도요. 미영 씨와 함께 있으니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휴게소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지만 우리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버스로 돌아와서 우리는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승객들은 앞쪽에 모여 있어서 뒤쪽은 우리만 있었습니다. 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여기가 더 조용하네요. 앞자리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게요. 이야기하기에도 좋고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담요를 다시 덮고 앉았는데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했어요. 성호 씨 품이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마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영 씨 정말 좋아요. 이런 기분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도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목덜미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시더라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애무를 받는 게 얼마만인지. 이래도 괜찮으시죠?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네, 정말 좋아요. 더 해주세요. 담요 아래에서 우리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성호 씨는 정말 섬세하게 제가 원하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더 좋아요. 이 나이에 무슨요, 부끄러워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정말 매력적이세요. 그분 목소리가 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모두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성호 씨도 정말 좋으세요. 이런 남자 처음 만나봐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우리는 새벽까지 덜컥거리는 차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대화보다는 몸짓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서울이 가까워졌어요. 6시간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벌써 도착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 처음이었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성호 씨 품에서 일어나니 아쉬웠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이게 일회성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미영 씨 연락처 주고받을까요?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네, 저도 꼭 그러고 싶어요.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문자도 보내봤어요.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려고요. 서로의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경험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성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이게 꿈이 아니죠.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저도 성호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터미널에 도착해서도 헤어지기 아쉬워서 계속 서성였어요. 6시간 동안 이렇게 친밀해졌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그럼 오늘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꼭 약속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각자 갈 길을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니 성호 씨도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성호 씨 생각만 났어요. 정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약속대로 연락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계속 생각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저도요. 하루 종일 성호 씨 생각만 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정말 보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날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성호 씨는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어제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밤새 고민해서 예쁘게 꾸몄어요. 성호 씨도 너무 멋있어요. 정말 매력적이세요. 카페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관계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한적한 펜션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했어요. 성호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정말 완전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정말 섬세하고 다정한 연인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걸 항상 먼저 알아주셨고 저를 여왕처럼 대해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성호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영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성호 씨 딸 지은이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제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밤 심야버스에서 만난 운명의 상대 54세에 찾아온 진짜 사랑이었어요. 이제 매일 성호 씨 품에서 잠들며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